중장년 일자리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안선진 컨설턴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 경영 코너에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인맥이죠. 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말을 실감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인맥 관리가 중장년의 구직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구직 과정에서 얘기하는 인맥이란 이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다리를 놔주는 경우를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인맥, 구직 과정에서의 인맥이라는 것은 취업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거나 조언을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그 구직 시장에서의 어떤 취업 정보를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취업 정보원을 만들고 또 이제 취업 과정에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PR해 줄 수 있는 자기 홍보원을 만드는 게 바로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인맥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 경력직의 한 60% 이상이 그 네. 인맥을 통해서 취업을 했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맥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구직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구직 시장이 오픈잡과 히든잡으로 나눴을 때 그 히든잡이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그 히든잡이라는 거는 어떤 친구라든지 친지라든지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히든잡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실제로 개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부분은 오픈된 잡을 먼저 찾고 나중에 주변의 인맥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히든잡을 통한다라는 거는 주변의 어떤 사내 추천이라든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찾고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픈잡을 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인맥을 활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인맥 지수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저도 처음 듣는 신선한 그런 개념인데요. 네. 근데 인맥 지수가 높으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 인맥 지수를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저희가 구직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 인맥을 활용해서 얼마나 이제 취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인맥 지수 체크리스트라는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크게 5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전혀 못하면 컴맹이라고 부르듯이 네. 그 인맥에 있어서 내 어떤 가족이라든지 몇몇 친구들 외에는 전혀 인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인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맥의 초보라고 할 수 있고 인맥 1단계, 인맥의 고수, 인맥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인맥이 아주 많은 저희 고객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은 90점 이상으로 거의 인맥의 달인 수준이었는데요. 네. 근데 조금 안타깝게 또 그분은 취업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인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인맥이 중요하고 그 인맥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코칭을 해드려서 그분이 실제로 한 3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네. 그 3분 중에 한 명이 준 어떤 취업 정보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인맥이 많더라도 취업 과정에 있어서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리고 인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사실은 인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반대로 이 다른 경력들은 굉장히 우수한데 또 인맥이 이렇게 좀 튼튼하지 못해서 취업에 애를 먹는 사례도 많다면서요? 네, 기존에 저희 대부분은 저희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좀 네. 겸손하게 본인은 거의 인맥 수준이다, 인맥 초보 단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 한 50대 초반의 고객님이 오셨었는데 네. 그분은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시다가 그 중국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는 그 제조업체의 법인장으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총괄하시는 업무를 한 10년 정도 수행을 하시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10년 정도의 어떤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인맥은 거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나이도 많으시고 인맥도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해 하셨는데 그 10몇 년 전에 인맥을 좀 되살려가지고 한두 분한테라도 연락을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 네. 그렇게 이제 조금씩 노력을 하셔서 그 인맥을 통해가지고 그 왕구류 장난감 회사
회사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근데 거기서 일하는 게 본인의 어떤 그 경영 목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의 인맥을 활용해서 보청기 회사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회사에서 좀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또 그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오디오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셔서 어떤 본인 경력이라든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굉장히 지금은 잘 맞아서 만족스럽게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인맥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일 텐데요. 전문가가 공개하는 인맥 관리 수칙 10가지가 아니고 6가지니까 10개명이 아니고 6개명인가요? 네네. 네. 인맥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한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네. 번째가 부탁하기 전에 들어주라는 겁니다. 아. 실제로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기꺼운 마음으로 보통은 하지만 뭔가 이제 아쉬운 소리라든지 부탁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참 그래서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먼저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부탁하기 전에 도와주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파워블로거가 가장 중요한 예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하기 전에 미리 구축하라는 건데요. 실제로 내가 인맥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때 바로 인맥을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하루아침에 인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먼저 시작을 하고 기존의 인맥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부터 좋은 인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은 인맥이 되면 주변에 좋은 인맥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다섯 번째로는 적당한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뭐 동창회라든지 뭐 동호회라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인사가 먼저 필요할 거고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구직 명함을 활용해 보는 것도 어떤 좋은 어떤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ve and 포겟인데요.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책에서는 기부가 8번 정도로 나와요. 그만큼 어떤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네. 보통은 이제 give and take라고 해서 본인이 주면 뭔가 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인맥에 있어서는 내가 주고 계속 주고 잊어버리면 실제로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주변에 보면 아는 사람 많다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보면 좀 실속이 없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는 사람이 많은 것과 진정한 인맥왕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관계에 치우치는 경우들은 실제로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인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만든다는 거는 내 꿈의 협력자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체면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조금 뭐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거를 좀 꺼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인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인맥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취업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직과 관련된 조언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부담감을 버리고 그 인맥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호 시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네. 내 시간이 아까우면 사실은 인맥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고 상대방도 나를 만날 때 사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감정이 들지 않게끔 사실 인맥을 형성할 때 있어서 진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진정성, 어떤 진실한 마음, 진솔한 네. 마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맥과 다단계에 있어서 어떤 네트워킹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단계에서의 네트워킹 인맥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 정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현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맥을 계속 관리하거나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인맥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역시 진실한 마음이 기본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이 내 꿈의 협력자가 바로 인맥이라는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안선진 컨설턴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